오늘 알아볼 회사는 바로 로쿠입니다. 로쿠는 한마디로 OTT 스트리밍 장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있으면 OTT를 TV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스트리밍 장치만 판매하는 회사라면 제가 OTT 산업을 분석하면서 굳이 로쿠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쿠는 TV 케이블 시장에서 스트리밍 TV 시장으로 이동하는 시대적 흐름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스트리밍 셋톱박스, 스트리밍 스틱, 스마트 TV에 넷플릭스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구글, 애플 다 진출해 있고 빅테크와 경쟁해야 되는 시장인데 상대가 되나 싶겠지만 로쿠의 기기는 IT 공룡들이 만든 것보다 더 잘 팔립니다.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입니다. 그리고 로쿠는 현재 아크 인베스트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랫동안 비중 1위였던 테슬라를 제치고 로쿠가 1위로 올라섰었죠. 캐시우드 최근 수익률이 엉망이라서 캐시우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성장주 대표 ETF에서 비중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아크의 철학이 미래의 혁신을 가져오는 파괴적 혁신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스트리밍 디바이스 회사가 미래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길래 보유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통해 로쿠의 실질적인 사업 모델과 미디어 산업이 TV 케이블 시장에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파는가? 로쿠 기기를 TV에 달면 일반 TV가 스마트 TV로 변신하게 됩니다. 로쿠의 자체 운영체제인 로쿠 O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국내 통신사 SK, KT, LG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TV 셋톱박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살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는 진작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돈 냄새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IT 강국답게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 보니 통신망에 선 투자한 통신사에서 셋톱박스를 조기에 보급해서 통신요금제와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통신사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규제 때문인지 추가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창의성 부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TV를 통한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는 차단됐었죠. 하지만 OTT 스트리밍 시장이 한국보다 먼저 성장한 미국에서는 이 단순한 스트리밍 스틱 사업을 OTT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과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플랫폼 사업, 하나의 비즈니스를 확장해서 플라이휠을 돌리는 비즈니스 확장성은 확실히 한국보다 미국이 몇 수 앞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로쿠 스트리밍 스틱 연결해서 보고 싶은 OTT 플랫폼 구독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료 OTT를 모아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컨텐츠 채널도 유튜브를 포함해서 200개 이상 제공하고 뉴스, 스포츠,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광고를 봐야 됩니다. 이 플랫폼 사업에서 창출되는 광고 수익이 로쿠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 로쿠의 플라이휠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쿠의 TV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쿠 디바이스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로쿠의 하드웨어 매출로 여기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로쿠 OS 가입자가 이제 추가로 생겨나겠죠. 그리고 로쿠 TV를 통한 가입자 추가입니다.
이 삼성이나 LG와 같은 메이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TV OS를 운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TV 사업자들은 TV OS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로쿠가 만든 TV OS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 샤프, 히타치, 그리고 중국의 많은 TV 제조사들이 로쿠 OS를 채택하고 있고 로쿠는 이들로부터 OS 사용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며 시청한 컨텐츠나 광고가 로쿠의 매출입니다. 만약 로쿠 플랫폼을 통해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구독형 VOD를 가입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매출로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형 VOD인 경우 광고를 시청할 경우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매출로 받게 됩니다. 또한 로쿠의 배너 등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게 된 광고도 매출로 받게 됩니다. 2021년 미국 OTT 하드웨어 시장에서 로쿠의 점유율은 36%로 아마존 파이어 TV와 함께 애플 TV, 구글 크롬캐스트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부터 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해왔고 미국, 캐나다, 북미 시장 위주로 6천만 개 이상의 활성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쿠의 서비스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 TV에서 OTT를 보게 해주는 스틱은 로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파이어 TV나 애플 TV, 구글 크롬캐스트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IT 공룡들이 OTT 플랫폼 사업은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로쿠가 1위 사업자로 활약하고 있는 걸까요? 로쿠가 가장 잘 팔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플랫폼 중립성과 다양성은 콜라보입니다. 먼저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은 자체 OTT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유한 채널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을 품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파이어 TV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에서도 아마존 파이어 TV에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거나 크롬캐스터에서는 애플 T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쿠는 스트리밍 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OTT들도 로쿠에서는 모두 동등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광고비를 얼마나 쓰는가, 그게 다를 뿐이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한 물건을 보여준다거나 네이버 뉴스를 볼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이버에서 물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는 플랫폼, 시장을 제공하고 거기서 셀러들이 물건을 파는 거죠. 뉴스도 우리는 신문사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를 모아서 보고 싶은 뉴스를 골라서 보는 거죠. 로쿠는 6천만 명이 넘는 활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TV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관성입니다. 애플 TV가 애플 컨텐츠를 메인에 노출시키고 아마존 TV가 아마존 프라임 컨텐츠를 위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로쿠는 오리지널 채널을 밀어주는 거에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시청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을 상단에 고정시키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이 구글처럼 검색 기능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도 로쿠의 편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추세, 코드 커팅입니다. 코드 커팅 현상의 주된 원인은 비싼 가격입니다. 이 기존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 유선전화, TV를 통합 제공했는데 주로 TV 대수나 인터넷 속도 등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이 케이블 TV의 주요 인터넷과 TV 요금제는
보통 월 80불이 넘고 인터넷 사용량 추가 요금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월 평균 100불을 훨씬 넘는 거죠. 젊은 사람일수록 TV 보는 시간도 짧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굳이 비싼 케이블 TV 요금제를 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는 TV에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 채널을 안 봅니다. 사실 저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TV 시장은 어느새 홈쇼핑과 트로트, 가족 드라마가 주류가 됐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핸드폰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봅니다. 이 TV보다 짧고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봅니다. 이런 영상들은 공영방송 역할을 해야 하는 TV 채널에서 나아갈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골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나이대, 성별, 취미나 성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싼 케이블 TV 해지하고 로쿠 플랫폼에서 구독형 OTT 2개 정도 보고 나머지는 광고 보면서 광고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소중한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골라볼 수 있는 시대. 그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순간 케이블 TV 방송은 젊은 사람과 함께 하기엔 맞지 않은 옷이 되어버린 거죠. 다음은 주간 TV 시청에 관한 조사인데 이 스트리밍과 케이블 TV의 격차가 매년 줄어들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스트리밍 TV가 케이블 TV를 추월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성인의 65%가 TV를 스트리밍한 반면에 63%가 기존 유료 TV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TV 스트리밍에서 스포츠나 뉴스, 이벤트와 같은 라이브 프로그램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케이블 TV의 마지막 발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농구 토너먼트에서 남자 준결승 게임을 위한 로쿠의 플랫폼 참여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반면에 기존 케이블 TV 시청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럼 유입된 고객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은 로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정책을 바꾸면서 타겟 광고가 어려워진 광고주들이 로쿠 광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 시장이 위축되면 OTT 스트리밍 시장으로 기존의 광고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1등 사업자인 로쿠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겠죠. 로쿠의 셋톱박스 이용자는 6천만 명이 넘고 이 중 90%는 18세에서 49세로 구매력을 갖추고 있으며 컨텐츠 소비에 가장 적극적인 세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쿠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흥미있는 것만 골라봅니다. 어떤 컨텐츠에 접근하는지에 따라 성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타겟 광고가 가능한 거죠. 오히려 일반 TV는 시청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스트리밍 광고 시장은 타겟층을 확실히 정할 수 있어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죠. 뿌리는 광고가 아니라 되는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20대 남성이면서 스포츠 경기를 자주 보는 시청자에게는 나이키 신발을 추천하고 미국에 살면서 K-드라마를 보는 젊은 층에게는 K-팝이나 K-푸드 광고를 보여주고 하이틴 드라마를 시청하는 10대나 20대 여성에게는 유행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여주는 식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취향에 따라 다른 광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쿠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TV 스트리밍 플랫폼 중에 시청 시간이 가장 깁니다. 2021년 광고주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도 광고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에 상위 10개 방송 TV 광고주는 로쿠에 대한 지출을 전년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증가시켰고, 기존 유료 TV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7%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쿠의 핵심 사업이고 캐시카우입니다. 로쿠 채널 투자는 로쿠의 최우선 전략인과 동시에 장기 성장 동력입니다. 로쿠 채널이라는 자체 채널을 운영 중인데, 다른 OTT 채널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컨텐츠 중간중간에 광고를 봐야 하죠. 이 컨텐츠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과 라이센스 컨텐츠가 함께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수익의 많은 부분을 컨텐츠에 재투자하여 이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겁니다. 로쿠 채널은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로쿠 채널 투자는 경쟁자들과의 OTT 플랫폼 전쟁에서 로쿠만의 차별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OTT 플랫폼만 서비스하는 것만으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층을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번 돈으로 컨텐츠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로쿠 채널 강화는 더 많은 고객들이 로쿠 오리지널 컨텐츠를 시청하게 만들 것이고, 수많은 광고주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로쿠 플랫폼에 수익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 광고비의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반면에 로쿠 오리지널 광고 집행의 경우에는 자기 혼자 광고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컨텐츠 제작 당시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컨텐츠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광고 수익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로쿠는 코로나 기간에 락다운 최대 수혜주였습니다. 외부 활동이 중단이 되니까 가장 많이 한 건 컨텐츠 소비였겠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컨텐츠를 고를 때 로쿠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로쿠 채널과 로쿠 OS 개발, 로쿠 TV 협력업체와의 OS 협력에 투자를 했죠. 그럼 로쿠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올해 1분기 재무제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수익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여 컨텐츠 배포와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등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로쿠 채널 시청률이 잘 나왔고, 스트리밍 참여 시간이 확대가 되면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고 기회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성 계정 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하여 6,13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플랫폼 매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6억 4,700만 달러였습니다. 이 플레이어 매출은 스트리밍 기기의 판매 매출인데 매년 적자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그로스 마진은 60%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스트리밍 시간은 전년 분기보다 14억 시간 증가한 209억 시간이었고, 사용자당 평균 수익 ARPU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활성 계정 수 증가보다 스트리밍 시간의 증가가 14% 수준인 반면에 사용자당 평균 수익 ARPU는 수익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자 증가에 따른 스트리밍 시간의 증가는 더 많은 광고 노출을 제공해서 활성 계정당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 사람이 모일수록 수익과 연결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이 현재 치열한 경쟁에 따라 이 운영비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개발비는 전년 대비해서 62% 증가했고 마케팅비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OTT 산업의 성장과 로쿠의 미래입니다. 이 테슬라를 포트 1위로 보유할 정도로 테슬라를 사랑했던 캐시우드가 로쿠를 제일 많이 담았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케이블 TV 광고 시장은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한 커다란 시장이었고, 이 자금이 스트리밍 TV로 이동하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에 베팅을 한 겁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TV 광고 시장은 600억 달러 시장입니다. 하지만 광고비 중 18%만 기존 광고비를 스트리밍에서 집행 중이죠. 과거 라디오 광고가 TV 광고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광고 시장은 엄청난 효율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스트리밍 광고 시장도 TV 광고 시장 대비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1위 사업자가 로쿠이고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이었을 겁니다. 로쿠의 성패는 바로 글로벌 확장성이 될 겁니다. 현재 매출은 대부분 북미 지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과 유럽에 진출했지만 진출 속도가 느리고 글로벌 확장성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로쿠 비즈니스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이 넷플릭스는 인터넷 스트리밍 환경에서 외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는 파급 효과가 대단했죠. 인터넷만 깔려있고 넷플릭스 서비스만 가능한 지역이면 누구나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쿠는 OTT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일단 로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쿠 OS 환경에 들어와야 됩니다. 로쿠 TV를 보거나 로쿠 스틱을 사서 OTT를 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셋톱 박스를 쓴다면 그 고객이 로쿠 OS로 갈아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미국처럼 여러 개의 OTT 스트리밍이 경쟁 체제에서 팍터지게 싸워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해당 사항 자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만 서비스하는 국가에서 굳이 로쿠 스틱이 필요할까요? 로쿠 스틱을 쓴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만 본다면 로쿠 OS에서 크게 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두 가지 허들, 로쿠 기기 구입과 OTT 스트리밍 생태계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쿠가 글로벌 확장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겁니다. 결국 로쿠의 투자는 로쿠 채널 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당 평균 수익 ARPU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서는 로쿠 채널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컨텐츠 제작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넷플릭스와 같이 구독료를 받지 않고 광고에 의존하는 로쿠 입장에서는 컨텐츠 제작 비용은 분명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OTT 스트리밍 경쟁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수많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쿠는 TV 케이블에서 OTT 스트리밍 전환의 시대에 자신만의 포지션을 선점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미래가 유망한 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쿠와 넷플릭스 비교 분석을 통해서 OTT 스트리밍 시대의 변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